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4월 20일 김희호 네번째 기사 1437년 명정통2년 이순지가 벼슬을 사양하는 상스를 올렸으나 연호하지 않다. 앞에 이어서 신이 나서 병이 많아 5살 때까지도 아직 말을 못하고 먹지 못하여 항상 포대기에 누였었는데 어미가 고생스럽게 품이 안고 업으시며 유모에게 맡기지 아니하였고 몸소 친히 길어서 지금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 평상시에 신의 손을 잡고 신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여러 아들 중에서 오직 너는 몸소 젖을 먹여 길렀으니 내가 죽으면 너가 즐겨서 나의 무덤에 심묘하겠느냐 하고 비록 친척을 대할지라도 역시 말하기를 내 무덤에 심묘할 애는 반드시 이 아이다 라고 하심으로 신이 문득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십니까? 백수를 하신 뒤에 만약 불행함이 있으면 감히 명을 좇지 아니하오리까 하였으니 평일에 모자간의 언약이 이와 같았사오매 오늘날 모자의 정이 마땅히 어떠하겠으며 중도에 배반하면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정의 무리들도 그 당류에게 몸을 세우고자 하면 오히려 신용이 없을 수 없는데 하물며 저희 어부에게 있어서 오리까? 살았으는 그 말을 허락하고 죽었으는 그 언약을 배반함은 신이 진실로 참아하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공도로서 논할지라도 전란시의 변례를 태평한 세상에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한기는 그 기복하는 법은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고 부필도 5번 표를 올려 굳이 사용하였습니다. 대저 한 위공, 부정공과 같은 덕과 재주를 가진 자라면 진실로 하루라도 조정이 없었으면 안 될 것이지만도 오히려 감히 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그 나머지 사람이 오리까. 또 육전에서 기복하는 법은 장상과 대신으로서 국가의 관계가 지극히 중한 사람 외에는 비록 군정일지라도 그 자원을 들어서 모두 상제를 마치게 하였는데 이제 신으로 하여금 상복을 벗게 하시는 것은 적을 방어하는 일도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아니온데 어찌 감히 이 명에 해당하오리까? 무릇 삼령상은 천하의 공통된 상제이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기년상을 하는 것은 이것이 비록 예경에 실린 바이오나 사람의 아들로서는 매양 그 부족함을 한탄하거늘 하물며 신은 겨우 3달상을 입었으니 부족한 중에서도 더욱 부족함이 심하옵니다. 만약 기년으로 이를 계산하면 8개월을 다하지 못하였고 비록 3년으로 계산할지라도 20개월이나 부족한데 이제 기년도 되기 전에 곁을에 나아간다면 무궁한 슬픔이 더욱 간절하여 마음이 어지러울 것이오니 몇 달 안에 어찌 한 가지 일인들 힘써 이룩될 리가 있사오리까? 행실이 허물어져서 풍속을 무너뜨리고 예법에 어그러져서 거룩한 다스림이 누가 되오면 비록 성상께서 가엾게 여길지라도 그 인륜의 명분을 밝히는 교리에 있어 어떻겠으며 신이 진실로 참아하지 못하는데 무슨 명목으로 조정 사람의 사이에 서겠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신이 벼슬 한 뒤로부터 항상 천담과 부종의 병이 있어 벼슬을 사양하고 병을 치료하고자 하였사오나 다만 주신 바의 직무를 마치지 못할 까닭으로 힘써서 종사한 것이 이미 여러 해이온데 이제 슬픔을 당하오니 전의 병이 날마다 깊을 뿐 아니라 100가지 병이 서로 침노하여 그 드러나서 남이 쉽게 볼 수 있는 병은 오른편 귀에 고름이 나오고 두 눈이 아프고 물이 나서 보고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므로 상복을 입는 기한 안에 급히 치료하여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임금에게 옮겨서 장구한 시일에 어리석은 충성을 다하고자 하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에게 상복을 벗고 벼슬에 나오기를 명하신 것은 역산을 밝히는 일에 불과하오니 이 역산이라는 것은 군사에 관계되는 일과 같이 시급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시급히 쓸 것이 없는데 하필 단상을 행하오리까? 원컨대 슬픈 정을 따르게 하여 벼슬을 도르고 누시고 신으로 하여금 병을 수양하고 상제를 마쳐서 그 정신이 편안하고 기운이 안정되기를 기다린 뒤에 역산에 전심하게 함도 실로 늦지 아니하오니 이것이 바로 신의 소원이옵니다.
또 역산이란 반드시 공하에서 볕을 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유홍은 한 평상에 단정히 앉아서 오히려 20년을 생각하고서야 비로소 그 이치들을 깨달았는데 하물며 어둡고 못난 자질로서 번거롭고 바쁜 곳에 모여 앉아 일정한 주견이나 절개가 없이 여럿이 부하하여 진퇴를 같이 한다면 한갖 공록만 허비할 뿐이요 마침내 스스로 깨달은 이치가 없을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수년간의 말미를 청하여 고요한 곳에 나아가서 이를 잊고 마음을 수습하고자 하면 정밀히 생각하기를 더욱 오래 하면 거의 어둠이 있을 것이오나 다만 성상의 밝으신 지혜로 어떻게 여기실까 두려워서 뜻을 두고서 이루지 못한 것이 또한 하루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이제 염요에 있어 정신과 생각이 비록 평상시와 같지 못하나 원컨대 역산하는 책을 받아서 밤과 아침으로 마음에 깨닫는 때를 당하여 홀로 앉아 고요히 생각하고 반복해 연구하여 조금이라도 깨우침이 있으면 오히려 시끄러운 가운데 종일 모여 앉아서 한 가지 일도 정하지 못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니 위로는 벼슬에 이바지할 것이요 아래로는 가히 이해를 시켜서 신하와 자식의 도리를 거의 다 온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오니 이것이 또한 신의 소원이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두 가지를 성상의 제결로 시행하시어 효도로 다스리는 정치를 더욱 빛내고 풍속을 후하게 하옵소서. 신이 이 일에 명을 받은 이후로 성상의 말씀이 정령하심을 입쌌고 지금도 또한 이 명이 있사오니 비록 상복을 입고 있는 중일지라도 어찌 감히 마음에 잊으리오리까. 위에 슬픔을 당하여 글을 올리오니 눈물이 흘러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부필은 한기와 같이 일한 사람이고 한위공은 한기이고 부정공은 부필이고 공하는 광청을 말한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20일 김효 5번째 기사. 전라도 해산 등지에 관리를 두게 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전라도 진도는 땅이 넓고 기름져서 해진, 영암, 장흥, 강진 등 고을의 인민들이 바다를 건너서 사는 자가 많은데 관할하는 관리가 있지 아니하니 실로 적당하지 못하옵니다. 본도는 원래 석성과 목색에 있어 수축하기가 쉬우니 무리하게 있는 자를 택하여 수령을 맡기고 만호를 겸임하게 하여 사는 백성을 진압하고 호위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20일 김효 6번째 기사. 어연 문제에 관하여 신계 등에게 논의하게 하다. 찬성 신계 중추원사 정함지 호조판서 심노원 등을 불러 논의하기를 소금 굽는 일은 내가 그 요령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여야 백성에게 편리하고 국가에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법을 논의에 정하기를 마치지 못하였으되 헌부에서는 중지하기를 청하였으나 그러나 만약에 그 요령을 얻어 마음으로 결정하였다면 비록 말하는 이가 있을지라도 그 동료하지 않겠지만 논의하기를 이미 오래 하였는데 그 요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이 법을 행하기 어렵다고 여기노라. 이제 경들이 또 이르기를 관에서 소금을 구우며 모름지기 사사로이 굽는 소금을 금해야 관의 소금을 백성에게 널리 펼 수 있고 국가에도 수입이 많을 것인데 사사로이 굽는 자가 많다면 하필 관의 소금을 구하리요 하고 이르기를 소금을 굽는 일은 마땅히 소금 굽는 집으로서 그 일을 주장하게 하되 성군과 공처는 그 일을 돕게 함이 어떠냐고 하니 나도 생각하기를 사사로이 굽는 소금을 금하고 관에서 그 이익을 오로지 하면 재물을 취하는 데 가까우니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비록 하는 수 없이 금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멈추었다가 소금 굽기를 일으킨 뒤에 금함이 가할 듯하고 또 성군을 사역하여 소금 굽는다는 것도 마침내 패단이 없을런지 내가 심히 이를 어려워하노니 경등은 그것을 익숙하게 논의하여 백성에게 편리하고 국가에 이익됨이 있으며 소금을 도미하여 재물을 취한다는 비난이 없게 하라 하니 신계 등이 논의하기를 소금을 도미하는 법은 예전에 고상한 언론을 좋아하는 자가 반드시 먼저 비난하였으나 공염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만일 공염을 굽는다면 사염을 마땅히 금할 것이며 또 염한의 이름을 바꾸어서 염군이라 일컬고 양인으로서 공이 있는 자에게 그 벼슬을 상주고 또 염조를 주어 그 살을 편리하게 하면 그의 스스로 권하여질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4월 2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목성이 저성에 들어가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4월 2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종정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로 71권 세종 19년 4월 2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4월 2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양근군 대탕 가운데의 암석들을 완전히 파내게 하다. 지 양근 군사에게 전지하기를 군 내의 대탄은 수로가 험하고 좁으며 흐름이 급한 곳인데 가운데 암석이 있어 물이 얕으면 드러나서 짐 싣는 배가 부딪혀서 상할 근심이 있기 때문에 물이 얕은 때를 기다려 점차로 뚫어 다스리고자 하여 지난 경술련에 총재 2천을 보내어 물 위에 드러난 돌을 파서 버렸는데 그 뒤에 그대로 두고 다시 더 뚫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이 돌을 다 파낸 뒤에야 배가 다니기가 쉬워서 영구한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뒤에 물이 얕거든 반드시 친히 살펴서 그 물 위에 드러난 돌이 몇 자 몇인지를 말을 갖추어서 치게 하고 인하여 기계를 갖추어서 기다리라 하였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4월 22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장현죄수 서기를 차명에 처하게 하다. 형률에 비추면 차명에 해당합니다. 아닌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4월 22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유사덕 박호생 등을 이조로 하여금 서용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유학 유사덕과 전간모 박호생 등이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기를 게을리 아니하여 그 뜻이 상줄만 하니 속전 및 지성균 관사 허조 등의 올린 말에 의하여 이조로 하여금 서용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2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양덕현에 한꺼번에 두 망아지를 낳았다. 평안도 양덕현에서 말이 한꺼번에 두 망아지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숫꽃이고 한 마리는 암컷이었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26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이순지가 사직하기를 상언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신의 부자가 여러 번 전지를 받자와 신으로 하여금 상복을 벗고 나와 뱃을 하게 하시며 신이 이미 이달 20일에 진정서를 올려 상제를 마치기를 빌고 원하였으나 윤허하심을 얻지 못하오니 혼백이 떨어져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두 번 천휘를 범하오니 몸둘 곳이 없습니다. 엎드려 성상의 자의하심을 바라옵니다. 신이 본래 무상하와 명예와 절조를 지키지 못하고 오직 이롱만을 도모하였으니 이제 성은을 입어 자귀를 제수하시고 또 특수한 은혜를 받자 녹봉을 추구하시니 은총이 비할 데 없고 대우하심이 분에 넘치옵니다. 어찌 이런 때에 감히 사정에 따라 은명을 사용하여 상제를 바치는 이름만 위하오리까마는 신이 안으로는 전난병이 있고 밖으로는 귀와 눈에 병이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자세히 보아도 살피기가 어렵고 귀가 들리지 않음이 더욱 심하여 지금 다스리지 아니하며 후회하는 것임이 있을까 두려워하거늘 하물며 상중에 있으면서 슬픔을 잊고 영화를 탐하고 은총을 입으면 한갓 예법만 무너뜨리고 성취에도 도움될 미 없을 것이니 위로는 일륜교화의 죄를 얻고 아래로는 풍속을 길이 더럽힐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슬픔을 살피시고 신의 병을 가엾이 여기시와 내리신 벼슬을 도둑 거두시고 병든 몸을 수양하게 하여 짧은 시일의 상을 맞춰서 끝없는 슬픔을 조금 펴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28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2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호를 만들기 위해 옥을 캐게 하다. 옥공을 성천에 보내어 옥을 캐게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28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대장경판을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온전히 보존하게 하다. 임금이 성지들에게 이르기를 일본국에서 매양 대장경판을 청하니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숭상하지 아니하여 이 판이 밖에 있기 때문에 억지로 청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지난날에 이 판을 구하기에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온 국보를 가벼이 남에게 줄 수 없다고 하였더니 저들이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 판을 도성 근방인 회암사나 개경사 같은 곳에 옮겨두면 저들도 이를 듣고 우리나라에 대대로 전해오는 보배라는 뜻을 알고 스스로 청구하지 않겠지만 다만 수송하는 패단이 염려되니 그것을 정부에 의논하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수송하는 패단이 있사오니 그 감사로 하여금 검찰하여 그 수령으로 하여금 맡아서 더럽히거나 손상시키지 못하게 하여 수령이 갈 때에는 장부에 기록하여 전해서 맡게 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2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2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2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양주 죄수 김가사 등을 차명에 처하게 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양주의 죄수 김가사는 권숙통을 따라 강도질을 하여 한 집에서 세 사람을 죽였으니 유를 상고하면 가사는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참할 것이고 수범이 되는 숙통은 이미 죽었으니 그의 아내를 유 이천리에 처하고 그 제사는 죽은 사람의 집에 붙이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3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묵은 벼를 심어 싹이 트는지 시험하게 하다. 충청도 감사가 아뢰기를 도내의 각 고을에 벽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묵은 벽시를 시험한 즉 현시에 써있는 모는 핵곡으로 같으니 지금은 절호도 크게 넣지 아니하오며 물이 있는 논을 묵힐 수는 없으니 청컨대 묵은 벼를 주어 갈아 심어서 시험하게 하소서 하며 의정부에서 이에 의가 아뢰기를 이제 상고하건대 경기감사의 관자에서도 수원부에서 1년 묵은 벼를 심어서 모두 싹이 섰다고 합니다. 이제 아랫바가 또한 같사오니 국고에 저축한 한 해 묵은 벼를 적당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4월 3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수감된 죄수가 얼고 굶주려 죽는 일이 없도록 명하다. 형조에 전제하기를 경중과 예방에서 옥을 맡은 관리가 무릇 중한 죄로 체포한 사람은 정리에 가볍고 중함을 분간하지 아니하고 비록 사유를 지날지라도 모두 가두어 두고 원범인 의 죄가 판결되기를 기다림으로 혹 병들고 얼고 굶주리며 인하여 목숨이 끊어지는데 이르니 실로 불쌍하고 가엾다. 이제부터는 무릇 사연된 사람은 반드시 경중을 분간하여 보방하였다가 원범인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일시의 죄를 판결하고 함께 가두지 말도록 하여 항식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종의를 받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경찰관을 보내어 여염에 관해 조사하게 하다. 호조에서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연법을 일으키는 것은 더 논할 것이 없어 관중이 제 나라를 섬길 때에 연법을 써서 폐업을 이룩하였고 그 뒤에도 술, 철, 차 등을 도매한 일과 같은 것은 잠시 행하였다가 돌이켜 파하였으나 연법만은 행하지 아니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명나라가 창업하여 사염, 사다, 사번 등을 금하는 법을 행하여 율령에 실어 법을 세우기를 심히 엄하게 하였으니 중국은 땅이 평평하고 덜이 기름진 곳으로서 물산이 넉넉하고 축적이 많은데도 반드시 이 몇 가지 이익을 독점한 것은 대개 군국의 가운데는 흉년의 준비를 미리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름진 땅이 적고 메마른 땅이 많으며 조세는 박하고 경비는 많은데 또한 남쪽 오랑캐와 북쪽 오랑캐가 있어 가장 큰 근심이 되고 그 교제하고 접대하는 비용과 변경 장수와 군사들에게 상주고 공급하는 비용이 적지 아니하며 또 근년에 흉년으로 인하여 경중과 예방의 저축이 백성 구제하는 데에 다 말렸으니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에 3년 저축이 없으면 나라는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지금 창고의 저축이 경비에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하니 만약 군사의 일이 있든지 혹 또는 흉년을 만나든지 하면 가히 한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상부 이외의 자산으로 이용할 만한 것은 어염과 같은 것이 없으니 어염은 농사일의 다음이라고 하나 농사일은 1년을 마치도록 수고로움이 있고 거듭 부역에 괴로우나 어염은 많은 시일에 재력을 허비하지 아니하여 공력은 적고 이익은 많은데 적은 새가 있는 외에는 다른 부역이 없기 때문에 놀고 게으른 못된 무리들이 다투어 그 이익을 취합니다. 지금 바닷가에 있는 여러 도에 모두 어염의 이익은 있으나 오직 원래 정한 염한과 노는 무리들 뿐이기 때문에 바다가 둘러있는 소금 만들기에 적당한 땅을 비우고 패해버리는 것이 심이 많아서 땅의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량과 수량에는 함길도와 강원도의 대구어, 연어, 방어, 경상도의 대구어, 청어, 전라도의 조기, 청어, 충청도의 청어, 잡어, 경기의 잡어, 밴댕이, 황해도의 잡어, 청어, 평안도의 조기, 잡어 등은 이것이 그 지방에 생산하는 가장 많은 것이고 또 다른 해산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또한 많으니 지금 보면 백성들이 농사를 벌이고 바다에 이익을 취하는 자가 날마다 많으니 만약 금하고 억제하지 않으면 장차 만리를 좇는 자가 많고 근본을 힘쓰는 자가 적을 것이니 원컨대 청렴하고 삼가구 일에 근실할 수령을 골라서 경차관으로 사람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소금을 만들기에 적당하고 고기 잡기에 적당한 곳을 살피고 실험하게 하여 예전에 만든 염소가 몇 곳, 새로 만드는 염소가 몇 곳, 예전에 만든 수량이 몇 곳, 새로 얻은 어량 수량이 몇 곳인지 그 경과계와 지역을 구획하고 또 한 염소에 몇 사람을 쓰는 것과 쓰는 기구가 무엇이며 한 어량과 한 수량에 각각 쓰는 사람이 몇 명이고 소용되는 기구가 무슨 물건인지를 갖추어 아뢰게 하여 인하여 원래 정한 염한 협정 및 각사의 공노비의 건방 각 고을의 노자 바닷가에 사는 백성으로 각색 호군에 숨고 빠진 남은 장정과 범죄한 도역 등의 각항 사람을 추세하여 적당하게 어랑과 염소에 붙이되 번을 나누어 사역시키고 그 소출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과액을 정하며 진상할 어물과 사제감에 바치는 물건 외에 수를 갖추어 계문하여 국용에 좌례하게 하되 만약 인력이 부족하면 어량 수량에는 관가의 힘으로 반드시 다할 것이 아니고 관가에 합해 쓰는 어량을 제외하고는 원래 영업하던 사람에게 제 힘으로 그 일을 하는 일을 허락하여 그 세만 거두고 경차관은 그 어염에서 나오는 물건을 공정한 수령을 골라 맡겨서 백성에게 나누어 팔게 하되 그 값은 미국과 포화를 불구하고 시가에 비해 넉넉하게 주며 백길이 통하는 곳은 운반하여 전매하되 거둔 미국은 의창에 돌리고 포화는 국용으로 들이면 흉년의 준비와 군국 비용을 거의 넉넉하게 할 것이고 만리를 따르는 자도 그칠 것입니다. 또 국가의 제도를 생각하면 간척이라 이끌는 자는 모두 보충군에 붙여 뱃슬길에 통하게 하였으되 유독 염한만 빠뜨리는 것은 사체에 어긋남이 있으니 원컨대 모두 보충군으로 계칭하고 그 속욕한 연호를 상고하여 그 연홀이 많은 자를 한도마다 4, 5명 혹 2, 3명씩 그 사람의 다수에 따라서 다른 간척 보충군의 예의에 의하여 뱃슬을 주고 이런 예전대로 시키며 그 중에 땅이 없는 자는 관에서 한전을 주어 부역을 전혀 없애고 그 생활을 후하게 하며 더욱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는 그 어염으로서 요 반을 주든가 혹은 봄과 가을 두 철의 관념의 액수를 맞춘 뒤에 사사로이 굽는 것을 허락하여 직업을 잃지 말게 할 것입니다. 또 사염은 이익을 얻음이 심히 많은데 부역이 전혀 없고 그 새도 너무 가벼우니 이 뒤로는 1분마다 춘추로 각각 10석씩 거두고 또 인이 없이 판매하는 것은 법령에 어김이 있으므로 무릇 소금을 파는 자는 반드시 주관하는 사에서 인을
주기를 기다린 뒤에야 장사를 행하게 하되 인세는 한 성마다 동전 20문을 바치게 하소서. 만일 인이 없이 판매하는 자와 숨기고 누락하여 세금을 바치지 아니한 자가 있으며 주관하는 사에서나 가지고 지나가는 곳의 관리하는 관사에서 사염률에 의해 논제하여 그 소금의 이익에서 나온 물건을 몰수할 것입니다. 잘못 백성들이 말을 듣건대 바다에 가까이 사는 백성도 오히려 소금 먹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하물며 멀리 사는 백성들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소금 바라기를 굶주리고 목마른 것보다 더 심하게 여기어 한번 소금 배가 가까운 지경에 들어왔다는 것을 들으면 쌀과 배를 가지고 다투어 들어가서 구매하기를 혹 남에게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오니 이 법을 진실로 행하면 일국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으되 오직 그 이익됨을 계속하지 않을까 염려할 것입니다. 논의하는 자가 말하기를 어염은 재물을 다스리는 일에 관계되므로 행하게 할 수 없다고 하오나 이 논의는 진실로 고상하고 아름다우나 시국을 구제하는 일과 위급할 때를 생각하는 적당한 일을 다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안팎 창고가 이미 비고 말랐으니 나라를 위하여 깨하는 자가 다만 고상한 이론만 하고 편한 듯이 앉아서 한 가지 일도 하는 바가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천도는 예측하여 알기 어렵고 이를 변함이 무궁하오니 만약 뜻밖의 군사의 일이나 흉년에 있을 때에 미리 준비할 계책과 메꾸어 갈 방법을 강구하고 급히 행하여 오히려 미치지 못할 것을 염려함이 마땅하겠습니까? 법이 진미하기는 옛부터 어려웠으니 대체 해가 없고 이치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좋은 법입니다. 우리 국가에서 무릇 이용해 쓰는 바가 모두 옳은 의리에서 나와야 이를 가히 행할 수 있사오나 설사 이 법이 여만에게는 불리할지라도 여만이 농민에게 비하면 천만문의 한둘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만 사람이 좋아하고 한두 사람이 싫어한다면 장차 한두 사람의 싫어함을 좇아서 할 것입니까? 근본을 힘쓰는 자가 좋아하고 만리를 따르는 자가 싫어한다면 장차 만리를 따르는 자의 싫어함을 좇아서 할 것입니까? 하물며 싫어하는 한두 사람과 만리를 따르는 자에게도 해롭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나라에 저축이 있으면 거두는 세금이 적고 소금의 이익이 널리 행하여지면 혜택이 고를 것이니 거둠이 적고 혜택이 고르면 백성이 어찌 즐거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또 장차 조직을 넉넉하게 하고 안팎상 창고가 비지 않게 하고자 하려면 이보다 좋은 계책이 없을 것입니다. 고하니 의정부에서 이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위탕의 조건이 행하기 어려움이 많으나 그러나 추수하기를 기다려서 경차관을 여러 도에 보내어 소금 굽기에 적당하고 고기 잡기에 적당한 곳이 예정 곳이 몇 곳이고 새로이 정한 곳이 몇 곳이며 소용되는 물건과 드는 사람의 수와 일하기를 어렵고 쉬움과 1년에 한 곳의 여염과 소출이 많고 적은 것 등을 가주 자세히 찾아 묻고 마련하여 아래게 한 뒤에 다시 논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상부는 보통조세이고 만리는 농사의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며 과액은 세액을 말한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함길도 함흥 이남의 각 고을 창고의 포화를 작곡으로 바꾸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함길도 함흥 이남 각 고을에서 지난해의 환자곡 대신으로 바친 포화를 감사로 하여금 새로이 설치한 회령, 종성, 경원, 공성 등 고을에 적당하게 나누어 보내서 시가대로 작곡과 바꾸어 고을 창고에 들여서 변경의 창고를 알차게 하되 다만 자원에 따르게 하고 강제로 사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5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문소존에 친히 제사 지내니 왕세자가 아헌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5일 가보 두 번째 기사 보리 한 줄기에 서너 이삭 달린 것 가지고 할애하는 일이 없게 하다. 경상도 감사가 예천군에서 생산된 보리가 한 줄기에 두 이삭 혹은 서너
이삭이 있는 것을 올리자 예관이 태스병 시대의 화한 기운이 모인 것이라고 할애하고자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정민년 사이에 아름다운 벼가 한 줄기에서 너희 싹이 되는 것이 있었으나 역시 할애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흉년을 당하여 이 상스러운 보리가 있게 되니 내가 심히 부끄러운데 어찌 할애할 것이 있겠느냐. 이 뒤로는 이와 같은 일을 할애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5월 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햄놀이하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5월 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5월 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종정성과 원지직이 토산물을 바치다. 우륙마다 등 16일명을 보내고 원지직이 영교 등 8명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5월 6일 을미 네 번째 기사 5월 초 1일에 조명간에 침입한 올량합 무리를 물리쳤음을 알려오다. 평안도 도절제사가 지인 노의생을 보내어 치보하기를 검 5월 초 1일에 올량합 300여 기가 조명간 구자에 침입하였으므로 만호 신기가 70여 기를 거느리고 힘써 싸워 막아서 1급을 못 빼고 말 3피를 노획하였으며 도적들이 활 6개, 칼 3개, 갑옷 3개를 버리고 달아났으므로 쫓아가 강에 이르렀더니 적이 화살에 맞고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또 10여 명이었습니다. 한 임금이 노의생의 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5월 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5월 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8일 정류 첫 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8일 정류 두 번째 기사 함길도 절제사에게 야인을 대할 태도를 지시하다. 전지하기를 감사가 아뢰기를 범찰이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이만주가 장차 성지를 받들고 온다고 하였고 전해 들으니 범찰과 더불어 한 곳에 모여 살고자 하옵니다고 하였는데 만약 이와 같으면 우선 대답하기를 회령은 바로 공험진 안에 메인 본국의 땅이요 전에 비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맥과 천모가가 거주하기를 청하여 허락하여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현재 본땅에 불을 설치하고 수령을 두었는데 거주하기를 허락하는 논의는 우리 변장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너희들의 임의로 할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조정의 명령이 없는 데 쓰이겠는가 하고 함이 마땅하고 응당할 말을 모름지기 즉시 계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8일 정류 세 번째 기사 각도에 효유하여 서맥을 할애하지 말게 하다. 경기관찰사 김맹성이 보리 이삭이 4갈래나 난 것을 할애하는 전을 올리기를 성인의 덕화가 돈독하사 능히 태평시대를 이루었으니 하늘이 상스러운 보리를 내어 아름다움을 밝게 보이셨고 일은 간책에 빛나고 기쁨은 신하에게 넘치옵니다. 거기 역대의 일어남을 보건대 반드시 아름다운 상서가 응함이 있었나이다. 주서에는 한 줄기에는 2 이상이 같이 한 상스러움이 있음을 실렸고 한 사에도 한 이삭이 2갈래 졌다는 노래를 기록하였나이다. 이는 모두 천명을 돕는 증거임에 좋기 정치의 아름다움을 보이는 것이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지극히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기르시고 크나큰 도량으로 만물을 용납하심에 도가 천지와 합하여 예악 문물이 능히 갖추어졌고 은혜는 동물과 식물에도 적어서 산천초목이 모두 편안하였나이다. 오직 이 한 줄기에 내 이삭의 신령스러운 일은 바로 이것이 육부와 삼사가 잘 다스려진 까닭이었고 이같이 아름다운 상서가 이르는 일은 예로부터 드문 일이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외람되게 용렬한 자질로서 다행히 밝은 시대를 만나 경기의 뱃슬을 맡아서 비록 백록의 반열에 참여하지는 못할지라도 눈은 은소에 멈추어 만년수를 비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받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이처럼 아름다움을 과장하는 일은 내가 심히 부끄럽게 여기니 각도에 효유하여 서맥을 화려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8일 정류 네 번째 기사 한 줄기에 서너 이삭이 있는 종자를 심어 시범하게 하다.
경기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그늘에 여천군에 쏘올린 보리는 한 줄기에 혹 세 이삭 혹은 서너 이삭씩 나왔으니 만일에 이 종자를 취하여 심는다면 후년에는 이같이 이삭이 나올 이치가 혹 있을 것이니 그 보리가 있기를 기다려서 종자를 취하여 수량을 갖추어 아래되 한 말을 먼저 보냄이 가하겠다 하였다. 세종 7호 77권 세종 19년 5월 9일 모술 첫 번째 기사 사로잡혔다가 도망해온 박규생의 아내에게 쌀콩을 하사하다. 평안도 도절제사가 여연진무신 이를 보내어 치게 하기를 도적이 조명간에 침입할 적에 군인 박기생의 아내 미구가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돌아와서 이르기를 처음 도적에게 사로잡혀 가다가 강에 이르러 피주를 탔는데 배가 자꾸 가벼워서 나를 흔들지 말라고 경계하기에 내가 거짓 두려워하는 체하고 배 가운데 엎드렸다가 강 한가운데 이르러 갑자기 몸을 솟구쳐서 그 배를 뒤집고 문득 물에 몸을 던져 헤엄쳐서 도로 건너오니 도적 두 사람은 갑옷을 입고 활을 지녔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모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였는데 뒤에 도적의 시체가 물 위에 떠올라 과연 그 말과 합치하였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미구의 일은 비록 장사라도 능히 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고 쌀콩 합계 6석과 면포 6필을 주고 또 신이에게도 옷 2벌을 하사했는데 신이도 도적을 막는데 공로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대소변장이 관기를 거느리고 부임한 자는 그 관기가 본가에 왕래하면서 반드시 여러 번 그 사내를 바꾸었을 것인데 예로 정한 남편이 있는 것으로 논하여 그 낳은 자식을 양인으로 허락하면 적당하지 못하오니 원컨대 여러도의 절제사, 처제사, 만호, 천호 및 군관, 반인, 장무, 녹사, 이웃, 고을의 수령, 감목관, 염장관, 역성, 유배 된 모든 사람의 기생에게서 난 자식은 이미 양인으로 된 자라도 모두 천인으로 만들게 하며 각 관에서 현시 부리는 여기로서 양인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라도 양인으로 만들기를 허락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대로 경종의 기첩소생도 외방의 예의에 의하여 천인을 만들게 하였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5월 1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야인을 막아낸 정고는 핵실하여 행상하게 하다. 의정부와 논의하기를 현의하는 자가 이르기를 동서의 양계의 연대와 구자의 만호를 여러 논의가 일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설치하지 못한 지 오래이어서 걸년에 비록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보지 못하였는데 저 도적 300여 기가 갑자기 여연 조명간에 들어와 40여 기가 먼저 강을 건너오며 연대에서 2번 심포를 발사하여 책 밖의 들에서 농사 일을 하던 사람에게 모두 도적이 이런 것을 알렸더니 혹은 책 안으로 들어가 혹은 숲 사이에 흩어져 숨어서 죽거나 사로잡힘을 피하였으니 연대의 유익함을 징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도적들이 해마다 조명관을 침범하여 갑자기 목적을 에워싸서 남녀가 죽고 사로잡힌 자가 매우 많았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주장의 지위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만호 신기가 사변을 듣고 곧 100명 미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강가에 달려가 적 300여 기를 맞아 쳤어 막았으니 이는 만호를 설치한 것이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신기가 도적 1급을 묵빼고 계장과 안마를 노획하였으며 그 붙들려 가던 사람을 죄다 빼앗았는데 그 부상한 것은 다만 신기와 군사 2사람이 활에 맞았을 뿐이었으니 그 공이 넉넉하다 하겠습니다. 첨제절산 이종효와 군관 박홍무는 사변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와서 구원하였고 또 적의 안나를 빼앗았으며 절제사 홍사석도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와서 구원하였으니 마땅히 그 공을 의논할 것이나 우선 선원을 보내어 위로하고 아울러 군사에게도 미치지 하여 후위를 권장하게 하소서 하는 이 논의가 어떠한가. 나의 생각에도 지난해 경원의 사변에 주장이 비록 패하였으나 연대를 이용한 것이 조금 효력이 있었고 지금 조명관에서 도적의 침범을 당하였을 때에도 신포를 2번 발사하자 농민이 피할 것을 알고 장졸들도 방비할 것을 알았으니 비로소 연대가 국경 방어의 유익함을 확실히 알았다. 또 신기는 당군으로 적의 많은 무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득 그 예봉을 꺾었으며 우리 백성이 해를 입은 것은 자세히 알지 못하나 의를 위하기
기에 용감하여 몸을 잇고 직책을 다하였으니 그 마음을 상줄만 하고 그 나머지 병장들도 달려와서 구원한 노고를 기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내가 술과 약재를 보내어 위로하고자 하는데 어떠하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사자를 보내 위로하고 인하여 전공을 핵실하여 행상함이 적당하옵니다 하므로 드디어 병조 좌랑 정의안을 선의별감으로 삼아서 보냈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1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의를 받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1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종정성 종무직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위문 오랑 등 6명을 보내고 병위호 등 6명을 보내고 육랑 차랑 등은 사만전 등 2명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1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야인 침략을 막은 공로로 조명간 백성에게 전조의 반을 감하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여연 조명간에는 해마다 적의 침범을 입었는데 다행히 만호 춘기의 역전으로 그 목책을 보존하였으니 심히 불쌍하였다. 내가 여연한 고을 백성들의 위로해 즐겁게 하고자 하는데 장차 무엇으로 즐겁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한 고을을 다 즐겁게 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니 조명간에 사는 백성에게만 금년 전조의 반을 감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1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가 한 줄기에 네 이삭이 있는 보리를 올리다. 황간현에서 생산된 한 줄기에 네 이삭이 있는 보리를 올렸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11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판막산에 감로가 내려 할애하고자 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평안도 감사가 4월 21일 삭주부 판막산에서 감로가 내린 것을 보고하자 예관이 할애하고자 하니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11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충청도 감사에게 여러 이삭 달린 보리 종자를 올리게 하다. 충청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그늘에 올린 황간연의 한 줄기에 네 이삭이 있는 보리를 심어서 시험하고자 하니 만약 이 같은 이삭이 있거든 있기를 기다려서 종자를 받아 수량을 갖추어서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7권 세종 19년 5월 11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평안도 절제사에게 연변방어 계책을 올리도록 명하다. 전지하기를 본도의 백성은 이에 앞서 사신을 영접하는 일에 피곤하였고 근래에는 국경방어에 괴로웠으니 그 피로함이 심하였다. 저 도적들이 해마다 여연등처를 침범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천도가 불손하므로 두렵고 겨룰 일이 없어 가볍게 거사할 수 없으니 만약 적이 침략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면 할 수 없이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만약에 군사를 일으키려면 경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군사를 써야 하겠으며 어느 때 쳐들어가며 쳐들어갈 곳은 몇 길이어야 마땅할지 지난해 조정 선비들로 하여금 각각 모책을 진술하게 하여 베껴 보냈는데 경의 뜻은 어떠한가? 내가 경이 포치하려는 상황을 듣고자 하니 갖추다 아뢰도록 하라. 조명간 구자는 여러 번 적의 환을 입었던 가장 이해가 있는 땅이다. 경이 일찍이 깊은 곳으로 좁혀 들어와서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지금도 아직 예전대로 있으니 이처럼 이해가 있는 땅이 하나만이 아니면 굳게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니 만약에 조명간 하나만이라도 국가의 큰 계책으로서 마음을 다하여 시설하면 굳게 지키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경은 장차 무슨 방법으로 시설할 것인가? 근자의 도적에게 갑자기 이르면 연대에서 포를 쏘고 만호가 군사를 일으켜 거느리고 달려가서 그들이 강을 건너기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 미쳐서 공격하였으니 적이 이 꾀를 이미 알고 다른 날에 적이 밤을 타서 몰래 강을 건너 숲속에 숨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 군사를 나누어 갑자기 책 밑에 이르러 거짓 패하는 척하되 유인해서 복병이 모두 나와서 우리를 속일까 두렵다. 경은 장차 어떻게 처리하여 적의 술책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인가?
적이 해마다 침범하였으나 종족도 뒤쫓지 못하였으므로 이제부터는 도적의 소굴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미 정탐하는 이름을 가졌으니 요는 마땅히 종족을 쫓아 적이 있는 곳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은 어떻게 포치할 것인가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토승과 화성이 서로 범하다 햇물이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함길도 감사 이숙지가 이만주가 들고 온 성지의 내용을 보고하다. 이숙지가 치게하기를 금년 5월 초 9일에 이만주가 군인 50명을 거느리고 성지를 받들고 돌아왔는데 성지에 이르기를 황제는 건주, 좌이, 도독, 범찰과 대소, 두목 등에게 치교한다. 지금 지위 이올흑이 와서 아뢰기를 너희들이 현재 아모카 지방에 거주하여 조선과 국경이 서로 붙었는데 본국의 군사와 말이 또한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왕래하는 데 소란하여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10분 곤란함으로 이제 전에 내린 칙지에 따라 건주의로 옮겨가서 도지 이만주와 더불어 한 곳에서 살고자 하였으나 조선국에서 막아서 놓아 보내기를 즐겨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지금은 조선국왕이 나라를 잘 지키고 법도를 삼가 준수하여 하늘을 공경하고 위를 섬기는 일에 있어 예의에 어긋남이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 올흑의 아랜바가 거짓인지 참인지 자세하지 못하여 믿기 어려우므로 이에 특별히 이 올흑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가서 짐의 뜻을 효유하게 하노라. 너희들은 마땅히 저 사람들을 동정을 살펴서 만약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이 과연 편안하고 근심이 없으면 예전대로 거기서 머물고 앉아서 생활에 즐겁게 할 것이요 가볍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 만약 참으로 조선의 군마에게 소란함을 입어 편히 살 수 없다면 너희들이 곧 도로가 막힘이 없는가를 알아보고 부하의 인구를 거느리고 와서 이만주와 같이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가하다. 만일 혹 조선 군마가 막고 놓아 보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너희들은 곧 자세한 연유를 갖춰 아뢰어 정탈하게 하라. 대저 조선국왕 및 너희 대소 두목들은 모두가 이 조정 사람이요 피차를 구분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다시 이웃과 화목하고 경계를 지켜서 서로 화친하여 짐의 차별 없이 사랑하는 마음에 부응하라. 이런 까닭으로 효유하노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3일 애민 첫 번째 기사 햇놀이 하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3일 애민 두 번째 기사 묵은 땅에 늑곡식을 파종하기를 각 감사에게 명하다. 경기 충청 경상 전라도 각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근래에 듣건대 각 올해 경종을 권장하였으나 혹 실제로 힘쓰지 아니하여 길가의 전토에는 비록 파종을 하였더라도 엄벽한 곳에는 묵은 땅이 많을 것이다. 벼를 심기에는 이미 늦었으니 늑곡식으로 콩, 기장, 메밀 등의 종류를 땅에 적당한 때에 따라 파종하기를 권장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3일 애민 세 번째 기사 야인의 행동에 신중히 대처할 것을 함길도 절제사에게 명하다. 이제 아뢰기를 이만주가 여기에 와서 여러 날 머무르니 도적의 꾀를 청량하기 어려우므로 청하건대 기회를 타서 토벌하자고 하였으냐 만주의 이번 걸음은 반드시 사변을 일으키려는 일은 없을 것이로되 다만 방비하는 대책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거을기대는 본래 두 가지 마음을 가져서 여러 종족을 유인하여 경원을 침략하였으니 개교로서 그를 잡고 아우러 수자계와 같이 경상에서 죽이자고 아뢰었으니 거을기대만이 비록 간사한 마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마땅히 그 실정을 밝혀서 그 마음을 굴복시킬 것이지 만약에 갑자기 베게 되면 여러 종류의 야인들이 경동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거을기대와 난을 일으킨 같은 당류가 하나만이 아닐 것이므로 만약에 이 사람을 베게 되면 여러 종류의 야인들이 모두가 소동하여 그곳에 살기가 불안하여 변경에 틈이 생길까 염려되니 삼가하여 가볍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3일 애민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에게 도질제사의 행락을 자세히 조사하여 계달하게 하다. 평안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이미 도질제사가 장맛비를 내리기 전에 관계에 부방시킬 법을 세웠다는데 근래에 듣건대 도질제사 이천이 철산 의주 및 강 밖의 지방에 사냥한다고 한다. 대저 여연의 방비가 근래에 더욱 급한데 을면년과 병진년의 사변이 좋기 밝은 거울이 될 것이거든. 하물며 지금 풀이 성하고 말이 살쪄서 도적의 변이 있을까 두려운데 마음대로 방어하는 곳을 떠나서 법을 어기고 놀며 사냥하니 진실로 부당하다. 철산에서 몇 날을 머무르고 의주에서 몇 달을 머물렀으며 강을 건너서는 몇 날을 머물렀는가 이를 모두 갖추어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7권 세종 19년 5월 13일 일민 5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북방 방어에 전력할 것을 명하다. 함길도 도질제사 김종수에게 전지하기를 이제 경의 북정에 대한 상언을 보고 경의 뜻을 잘 알았다. 병진년 겨울에 올린 전의 뜻도 또한 관곡하였으니 모두가 국가의 부끄러움을 싣고 변민의 근심을 막고자 함임에 경의 충성이 지극하다. 나도 경에게 북쪽 변경의 일을 맡겼으니 무릇 시행하는 바를 경의하는 대로 들어주어서 한 지방을 전제하게 함이 나의 평소에 품은 뜻이다. 그러나 지난해 남쪽 지방의 기근으로 인한 변은 근고에 듣고 보지 못하였던 일이니 말을 하자면 탄식할 만하다. 경은 친히 보지 못했을 것이나 국가의 제액이 이와 같으니 어찌 감히 큰일에 경솔히 행동하오리 하리요. 근년에는 이 때문에 경의 청을 윤화하지 못한 것이다. 대저 임금이 비염하는 생각이 있으면 어찌 큰일을 이루며 신하가 비염하는 일이 있으면 어찌 또한 성공하리요. 예로부터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한마음으로 서로 구하여야 좋은 정치를 이룩하는 공이 있었던 것이니 사책을 상고하면 밝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경에게 정이 부자와 같은데 무엇을 혐의하고 무엇을 의심하여 문득 비염하는 정이 있으리요마는 경이 전에 올린 전에 이르기를 어찌 공을 바라고 벼슬을 생각하여 감히 이 일을 청하겠습니까? 천지 귀신이 실로 임하여 보는 바입니다 하였고 이번에 올린 말에도 또한 이르기를 신의 계책이 지극히 졸렬하여 좋기 큰일에 참여할 수 없으며 또 공을 바라는 데 혐의하여 고집할 수 없으니 바라옵건대 어질고 능한 일을 뽑아서 큰일을 이루옵소서 하였으니 내가 경에게 바라는 바가 진실로 이와 같지 아니한데 어찌하여 경이 나에게 베푼 말은 감히 이처럼 2번이나 번거롭게 하는가. 지금부터는 비염하는 말은 진술하지 말고 북방 강문의 열쇠를 맡아서 백성과 군사를 어루만져 편하게 하고 할 만한 형세를 보아 기회를 타서 행동하는 것도 늦지 아니하니 경은 그것을 알지어다 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4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4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함길도 사진의 민가에 화재를 방지하도록 하다. 행상옥은 최보로가 상언하기를 함길도 사진의 각성과 장안의 민가는 울타리와 집이 서로 연접하였는데 모두 풀로 집을 덮었으니 도적이 만약 밤을 타서 바람을 따라 불을 놓으면 크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늘에 장안장이 불에 탔으니 좋기 밝은 거울이 될 것입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각 장 안에 있는 집은 바깥면에는 모두 전벽을 하고 안면에는 문을 달고 지붕은 풀로 덮은 뒤에 진흙으로 바르고 말을 먹이는 풀은 모두 책에서 100보 밖에 쌓아두었다가 쓸 때 가져다 쓰게 하여 화재를 방지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모두 이를 본도 도질제사에게 전지하였다. 세종시록 77권 세종 19년 5월 14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재래 문제를 놓고 의논하게 하다. 죽은 부윤 이사후의 맏아들 겨울이 이함령이 죽고 이함령의 아들 이장생은 벼슬이 없었는데 함령의 아우 성원군 이정령이 예조에 고하기를 조부 문경공 이직익과 아버지 부윤 사후의 제사를 누가 받들어야 마땅하며 또 3대의 신주 방제는 장차 누구 이름을 써야 하겠습니까? 하니 겸
판예조사 허조가 논의하기를 적장자 이함령의 아들 장생이 지금 벼슬이 없었으니 바로 서인의 예로 할 것인데 예로 보면 마땅히 그 아버지 함령만 제사하고 조부인 부윤 이사후 이상은 제사함이 부당하며 지자 성문군 정령은 예로 보면 마땅히 제사해야 하나 정령의 정조인 이인민은 장생에게 고조가 되니 장생이 비록 벼슬이 높을지라도 제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민의 신주는 그 아들인 전총재 이수의 집으로 옮겨서 제사하게 하고 사후와 직의 제사는 정령이 대수에 의하여 종자의 집 가묘에 나아가서 제사할 것이나 다만 방제는 봉사자의 이름을 쓸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장생이 적장이라고 하여 장생의 이름으로 쓴다면 서인은 조부 이상을 제사할 수 없는데 이에 제사하는 것게 되는 것은 지자로 인한 것이고 자기 때문이 아닌즉 장생의 이름으로 쓸 수 없고 만약 정령이 이미 제사할 수 있는 수에 의하여 제사를 지낸다고 하여 정령의 이름으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면 여적의 종자와 지자의 높음과 낮음이 엄하기가 임금과 신하와 같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정령의 이름으로도 쓸 수 없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의정부 6조 집현전에 내려 논의하게 하옵소서 하고 예조판서 하연 등의 논의에는 장생이 비록 어려서 벼슬이 없다 하더라도 지자인 정령은 옛제도와 육전에 의하여 종자의 가묘에 나아가 3대를 제사할 수 있습니다. 인민의 신주는 대진에 하여 나아가 마땅하니 그 아들 전 총재 이수의 집에 나아가 제사하게 하고 신주의 방제는 종자인 장생의 이름으로 쓰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나 상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가례의 대상에서 계제주라 하는 의식과 같이 그 상을 마치기를 기다려서 장생의 이름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집현전에 면하여 다시 논의하게 하니 논의에 이르기를 신등이 거기 승리대전을 보건대 장자가 말하기를 종사가 사가 되면 그 두 사당을 세우고 지자가 대부가 되면 새 사당을 세우는데 이는 정조의 사당은 대부를 위해 세운 것이고 종자를 위해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을 둘로 하여 별통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당도 종자의 집에 세운다고 하였고 유씨는 말하기를 이제 종자의 사당은 비록 지자로 인하여 세웠다고 논의하나 역시 종자가 그 제사를 주장하고 지자의 명수를 쓴다고 하였으며 또 얘기 정자 문편에 이르기를 종자는 사가 되고 서자가 대부 이상이 되었으면 종자의 집에서 생으로 제사하고 축에는 효자 이 아무가 개가 아무를 위하여 이 제사를 올립니다. 고 하였으니 이로부터 보면 종자는 사가 되고 지자가 대부이며 얘가 마땅히 새 사당을 세우되 종자가 지자의 명수로서 그 제사를 주장하나 이미 제사를 주장한다고 이르면 어찌 지자의 이름으로 방제를 할 수 있으리요. 하물며 축에 이르기를 효자 아무개가 계자 아무를 위하여 이 제사를 올린다고 하였으니 이는 지자가 사당에다 비록 자기의 명수를 썼으나 반드시 종자 때문에 그 예를 행한 것이니 이것이 지자의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승리대전의 주에 고시가 이르기를 목주의 제도에 주사하는 사람의 이름을 방제에 쓰는 것을 보고 종자의 법을 폐할 수 없음을 알았다. 종자는 집에 이어 맡고 제사를 주장하여 임금의 도가 있기 때문에 지자가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한때의 벼슬 차례가 높고 낮음으로 종자를 빼앗고 지자의 이름을 써서 만세의 종자와 지자의 명분을 어지럽게 하오리까. 청하건대 하연 등의 논의에 의하여 장생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하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사후의 신주는 장생의 집 사당에서 제사함이 마땅할 것 같으나 이사원과 이사수는 모두 사후의 동생이니 함령에게 숙부가 되는데 그들이 술잔을 드릴 적에 사후에게는 아우로서 드림이 가하나 함령에게는 숙부로서 조카에게 드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예기의 정자 문편에 종자가 죽으면 이름만 읽고 효자라 말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몸이 죽으면 그뿐입니다. 여대균의 주회에 이르기를 종자가 죽고 서자가 아직 있으면 종자의 적자가 있어도 제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서자가 주장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드디어 직의 신주는 사원이 주장하고 사후의 신주는 정령이 주장할 것이라고 하여 논의를 결정해 아뢰니 예조로 하여금 법을 세우게 하였는데 권도가 하연을 대신하여 판서되어 논의하기를
어떤 이가 인용한 정자문편의 말은 종자가 타국에 가 있다가 죽은 자는 그 제사를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이고 경상의 법은 아닙니다. 공이 중자가 그 손자를 두고 그 아들을 세우므로 자유가 공자에게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손자를 세워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언제나 바꿀 수 없는 떳떳한 예입니다. 공자가 분별에 밝힌 예가 이와 같은데 다시 상고하지 아니하고 여시의 말에 의혹하여 만세 경상의 법을 세우고자 하면 또한 그렇되지 않겠습니까? 또 문공갈에 사당도를 상고하건대 제부의 제형의 자리가 모두 주인의 앞에 있으며 또 사시세제에 이르기를 초호는 주인이 하고 아허는 주부가 하며 종호는 형제 중에 어른이 되는 이가 이나 혹은 주인의 장남이나 친한 친구가 한다고 하였고 백숙부가 술잔을 드리는 글은 없는데 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런 논의가 있으니 청하건대 집현장과 하연의 논의에 의하여 인민의 신주는 예의에 의하여 이수에게로 나가서 제사하게 하고 직이하 3대는 장생으로 하여금 사당을 세우고 장생